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였던 B씨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다가 시신을 숨겨왔다.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메신저로 딸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다.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. 그 A씨의 새 여자친구 C씨가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지인에게 알리면서부터 이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. 자,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.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모셨습니다.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인데 어제 자세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좀 밝혀진 내용들로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네. 살인사건 발생 시점은 언젠가요? 이게 발생된 게 2024년 10월 21일입니다. 네. 지금 그 피의자로 그 검거가 된 40대 남성 A 씨가 네.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질식시켜서 이제 숨지게 하고 난 이후에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김치 냉장고를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. 아, 구입을 한 거예요, 네, 따로? 네.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네. 이번에 이제 발각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피해자 사체를 은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럼 훼손해서 다 그 여부는 밝혀지지 그건 않았습니다. 알려지지 않았고요. 네. 그 A 씨하고 숨진 B 씨는 이제 연인 사이, 여자친구, 남자친구 사이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? 두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장 동료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범행을 할 당시에는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그냥 그 주식 단타 그 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 경찰 조사에서 이제 이 A 씨가 진술한 그 범행 동기를 살펴보니까 주식 투자에 사용된 것이 피해자 B 씨 소유의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진술에는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홧김에 이제 범행을 해서 살해했다. 아, 여자친구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날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고 내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. 남자 측, 예. 그 가해자 측의 주장. 그렇습니다. 아니,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한 뒤에 무슨 일반적으로 야산으로 간다든지 뭐 어디 강에다 어떻게 뭐 유기를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자신의 집 김치 냉장고에다 은닉을 했다. 이게 지금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? 또 1년 동안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습니까? 이 세상에서. 글쎄 그게 이제 이번 사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 그 매장을 하거나 또는 뭐 강가에 그 유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그렇죠. 될 수 있죠.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김치 냉장고, 요즘 김치 냉장고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. 큰 게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그 은닉을 하다가 1년 만에 이제 이번에 적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휴대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뭐 메신저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전했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이제 적발될 때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된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전자기기와 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 어떻게 1년을 숨길 수 있었어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. 오히려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은닉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니 그러면 메신저를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SNS로 뭐 엄마야 너 어딨니?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. 이건 지금 그 남자가 주고받은 거예요? 그것도 아니라면서요? 지금 이제 들린 얘기는 예. 그 지금 현재 새로 사귄 또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활용한 시점이 언제부터 활용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지금 새로 사귄 그 여자친구가 그 과정에 조금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새로 사귄 여자친구 C라고 하죠. 네. C 씨가 그 숨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주고받았다 메시지를.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이제 있는 거예요? 그런 식으로 예.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럼 C 것이죠. 씨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.
뭐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?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.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남성의 이전의 여자친구하고는 그 적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럴 수 예. 있죠.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뭐 친밀한 관계나 그건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여성으로 하여금 대처를 하게 한 것은 이 남성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겁니다. 음흠. 그래서 지금 피치 못하게 내가 그쪽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뭔가 좀 자기가 이상한 그 과정에 좀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보면은 "직장 일로 바빠서 대면할 수 없다." 뭐 이런 식으로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그러고 뭐 지금 결국 신고를 한 건 누구예요? 이게 지금 경찰이 적발한 한 게 아니라 지금 신고를 받고선 이 체포를 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누구예요?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이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알려졌죠. 피해자 여동생. 예, 그렇습니다. 피해자 여동생 어떻게 눈치챈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네.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은 그 어머니하고 주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어머니가 자기 그 딸에게 "네 언니하고 연락이 지금 현재 잘 안 된다."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지난 그 9월 29일 날 네. 이 피해자 여동생이 화성 동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. 동생이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단초가 돼 가지고 이 메신저 연락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을 해 달라라고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죠. 그렇군요. 그렇게 돼서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. 자, 궁금증 첫 번째. 왜 김치냉장고에 은닉을 했을까? 이게 언제까지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? 왜 김치냉장고였는가? 일반적인 이런 살인 사건을 보면 뭐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에다 유기한다든지 뭐 매장을 야산에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잖아요. 왜 김치냉장고입니까? 그러니까 범인의 입장에서는 시신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처리를 할 그 자신이 없었거나 또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대형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적이다. 자기에게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그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그 피해자 B 씨하고 같이 살고 있던 그 거주지에 네. 그 냉장고에다가 시신을 은닉하고 사실은 이제 새 여자친구하고는 다른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월세니까 월세를 또 계속 돈을 냈고요. 월세는 또 꼬박꼬박 네, 냈어요. 그래야지 거기 보관되죠. 보관도 되고 의심도 안 받고. 예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여동생에 의해서 그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. 일정 기간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일정 기간 상당히 더 이 자신의 그 범행이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뒤로 이렇게 미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나름 치밀했네요. 그 월세까지 냈다는 거는. 본인 나름대로는 근데 그 낸 예. 돈이 예. 또 피해자의 돈이에요. 피해자의 돈으로요? 예. 피해자 카드를 뭐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? 피해자 명의 카드도 쓰고 카드 네. 론으로 5천만 원 대출도 받고. 대출 받아서. 예. 그러면 언젠가는 들키긴 들켰겠네요. 그 돈 못 갚았으면 또 이 빅독촉이 왔을 테고. 그러니까 이제 단순 충동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네. 그 사후의 은폐 전략으로서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그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거 이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지난 2006년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. 예. 그때 이제 이사를 가면서 프랑스인 부부였죠. 이사를 가면서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 시신 2구가 있었다. 알고 보니 그 2구 모두 낳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했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. 예. 그것과 어떤 유사성, 공통점이 있습니까? 뭐 공통점은 이제 시신의 그 어떤 그 유기를 냉동 시설에다 했다라고 하는 거. 네.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이 발각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. 예, 그게 이제 공통점인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 네. 주로 영아에 대한 어떤 그 시신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영아는 아예 그 주민등록증이 그
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없어요. 가지고 아예 퇴출도 달려 있는 나이였어요. 사회에 있어서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맞습니다. 것인데 예. 이번 같은 경우는 성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실종 신고 가능성이라든가 이 사람이 살아 있다라고 그렇죠. 하는 일종의 그 가상의 삶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연출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. 훨씬 고난도잖아요. 그거. 고난도죠. 그걸 한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영아가 아닌 성인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그 숨기는 행동, 그러니까 유기 행동, 뭐라 그래요? 범죄 회피 행동을 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고난도 연출이 들어갔었어야 했다.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그 휴대전화를 예. 계속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쥐고 있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네.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. 거기서 또 하나 궁금증. 그런데 그 가족들과의 메신저, 가족들과의 소통을 왜 새 여자친구에게 시켰는가? 본인이 안 하고. 글쎄요.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의문점이긴 합니다만 이제 본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예. 이 여성의 이제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 여성이 응대를 한 것은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그 여성의 그 전화로 피해자 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네가 응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문자를 보내고 한 것을 이 여성이 처음부터 개입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바빠서 네. 출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실종과 연관돼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.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가 이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에게 추궁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그 전에 있는 그래서 여자친구를 들켰다?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그 현재 여자친구가 지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또 그 경찰이 관할 경찰 쪽으로 공조 수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 피해자 동생은 동생대로 또 따로 신고를 한 거고. 예. 예.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 신고가 또 이 들어간 신고가 거예요. 들어간 거죠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정말로 그 새 여자친구가 모르면서 메신저로 남자친구가 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 신용을 했을까? 알았을 가능성 좀 크지 않나 싶네요. 만약에 예. 이번에 지금 경찰에서 오는 전화만 응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알았을 가능성도 네. 있지만 그 이전에 뭐 문자를 만약에 이 여성이 보냈다면 네. 그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냈다면 본인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왜냐하면 네. 성인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예. 그리고 아무리 메신저로 이 가족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안심하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 씨가 좀 사회적인 고립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느낌도 드네요. 어떻게 1년인데 문자 하나 됐다고 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사람이 사라진 걸 모를 수 있었을까? 글쎄요. 이제 지금 이 범인이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.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이 가족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 범인이 간파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. 그렇죠. 그냥 직장도 다니고 있고 무슨 종교 활동도 하고 있고 뭐 동아리도 한데 여러 가지로 얽힌 게 많은 사람은 1년 동안 이렇게 사라진 걸 주변에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으니까 예. 그런 관계가 많이 없다는 것을 이미 남자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가해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. 그 그것을 점을 활용했다. 이용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제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이 끔찍한 사건의 내막 오늘 짚어봤습니다. 이 혐의는 뭐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그렇죠. 거겠죠. 살인하고 당연히. 이제 사체유기. 사체유기. 그 여자친구가 만약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걸 도왔다면 이 여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? 글쎄요.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뭐 만약에 네. 전화 오는 것만 응대를 단순히 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아예 처음부터 깊이 개입을 해서 문자를 보내고 한다면 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뭐 또 추가적인 어떤 혐의 같은 것도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